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어 단일공 수술에 특히 유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비용입니다. 수술용 로봇을 의사가 직접 조작해서 하는 것이 로봇 수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간담체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홍범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로봇 수술을 안내해드리면 저는 로봇한테 안 받고 교수님한테 받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혹시 로봇이 혼자서 수술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술용 로봇을 의사가 직접 조작해서 하는 것이 로봇 수술입니다. 즉 로봇은 일종의 수술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 안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그 작은 구멍을 통해 얇은 로봇팔들이 들어가게 되며 의사는 그 로봇팔을 정밀하게 조작하며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섬세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장기 모두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에 문제는 생겨 이로 인한 불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저장해두는 창고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이 담즙이 음식물 소화를 도와주는데요. 담낭을 제거하게 되면 담즙이 바로 소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설사나 소화불량, 심하면 비특이적인 복통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잘 적응하게 됩니다. 반면에 췌장은 역할이 훨씬 복잡합니다. 음식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를 만들기도 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래서 췌장을 절제하면 이 기능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화 흡수 장애가 생겨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또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췌장 효소제라고 하는 약을 복용하거나 혈당 관리를 위한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적응이 필요한 장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췌장은 후복막이라는 뱃속 깊은 공간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주변에는 간문맥, 간동맥, 상간장맥, 정맥, 동맥처럼 아주 중요한 혈관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게다가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 박리 자체가 어려워 수술 중에 대량 출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합입니다. 최12장 절제술의 경우 문합, 즉 이어주는 부위가 세 군데나 됩니다. 특히 췌장과 소장을 연결할 때 췌관이라는 관은 직경이 1mm 내외로 굉장히 가늡니다. 이렇게 가는 췌관에 소장을 연결하게 되는데 문합 부위에서 췌장액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잘 연결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췌장염 같이 염증이 동반되면 조직도 약해져 있어서 문합 난이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 담도 수술은 외과 중에서도 가장 고난이도 수술로 꼽히고 정교함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로봇 수술은 췌장과 담도 질환 중에서도 다양한 수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건 담낭 절제술입니다. 배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수술로 미용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그 안정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췌장 수술은 대표적인 고난이도 수술로 그 중에서도 최12장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은 외과에서 가장 최고난이도로 꼽힙니다. 1mm에 가는 췌관을 관절이 있는 로봇팔로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증명되면서 점점 시행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췌장암이나 담도암 같은 악성 질환에서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기능적으로 보면 췌장과 담도계와 하는 일이 조금은 다르지만 해부학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12장이 다양한 질환에서도 로봇 수술이 활용되고 있어 활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수술이 무조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 상태와 병의 위치, 성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개복술은 시야가 넓고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복강경 수술은 절개가 작아서 통증이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로봇 수술은 무엇이 다른가?
쉽게 말하면 긴 젓가락 끝에 관절이 있는 사람 손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수술하는 의사도 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입장에서도 더 안전한 수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로봇은 러닝 커브, 즉 수술자가 숙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이 복강경보다 짧아서 더 많은 환자에게 안정적인 수술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단일공 담낭 절제술이 있습니다. 배꼽에 구멍을 하나 내어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기존의 단일공 복강경 수술로는 기구가 겹치고 움직임이 제한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봇 수술은 관절이 달린 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부드럽고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어 단일공 수술에 특히 유리합니다. 또 하나는 최12장 절제술인데요. 이 수술에서는 췌장과 소장을 연결할 때 직경 1mm에 가는 췌관을 정확하게 이어줘야 합니다. 복강경으로는 이게 정말 어렵지만 로봇은 사람 손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있어서 정밀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담낭암이나 12지장 질환처럼 원래는 배를 크게 절개해야 하는 수술에서도 로봇 수술을 이용하면 절개를 작게 하면서도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 담도질환은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여러 관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런 관들을 오래 거치하게 되면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전에 영상 검사를 통하여 염증의 정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원병변인 암이 심한 경우에 특히 주요 혈관 침범이 있는 경우에도 로봇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의 수술력, 비만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경험도 쌓이고 수술 기법도 발전되면서 그런 환자들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췌장과 담도에 생기는 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수술 자체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재발을 잘하는 경향 때문에 생존율이 낮은 난치암으로 꼽히는 게 사실입니다. 암 치료에서 중요한 건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의 균형입니다. 국소 치료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말하고 전신 치료는 항암 치료가 해당되는데요. 이 둘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생존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직접적으로 생존율을 높여준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절개 부위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 덕분에 환자에게 필요한 항암 치료를 더 빨리, 더 좋은 컨디션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에서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치료 전체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생존율 개선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수술이 생존율 측면에서 확실하게 우월한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전체 치료 과정 중에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회복 속도는 환자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수술 범위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범위가 큰 수술인 최12장 절제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10일 정도는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회복과 관찰이 필요하고 그 후에 퇴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원했다고 해서 바로 이전처럼 생활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한 달 정도 지나야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수술 전 컨디션으로 되찾기까지는 2달, 3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잘 회복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항암 치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서 회복 기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전체 치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비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수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암 환자라고 해도 로봇 수술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은 보험이 적용되므로 로봇 수술과 비용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은 보장이 될 수 있지만 실손보험마다 본인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있다고 해서 로봇 수술의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비용은 감당이 가능한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수술 시간이 기존 개복 수술에 비해 길다라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췌장담도 수술에 국한된 합병증만 설명드리면, 단기 합병증으로는 췌장에서 소화액이 누출되는 췌장루, 음식이 잘 안 내려가는 위장관 배출 지연, 수술 부위가 좁아지는 문합부 협착 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췌장 외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음식물 분해 장애, 흡수 장애가 생기고 결국 영양 불균형에 빠지게 됩니다. 또 내분비 장애로 당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괜찮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문합부 협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병들도 초기에 잘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정기적인 검사와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죠. 인터넷, 유튜브, 주변 지인들까지 다양한 경로로 많은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에요. 특히 췌장과 담도 질환은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고난이 도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진의 의견을 꼭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전문의가 100% 똑같은 의견을 드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자의 기준이나 진료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지 누가 100% 맞고 누구는 100%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환자분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치료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에 흔들리시기보다는 자신이 신뢰하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 의견을 믿고 잘 따라가시는 게 결국 환자분께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